네, 안녕하세요. 캐릭터 하시는 분들께 에이전시, 나는 에이전시와 계약을 할까 하지 말까 라는 내용으로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늘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의 캐릭터를 좋은 에이전시를 추천해 주세요. 누구와 하면은 내 캐릭터가 잘 사업화가 되고 알려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고 저도 접하게 됩니다. 에이전시라는 것이 그 캐릭터를 이제 계약을 캐릭터의 작가나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그걸 이제 대외적으로 라이센시들을 만나서 이걸 이제 사업화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일정 비율, 뭐 6대4가 됐던 5대5가 됐던 아니면 7대3이 됐던 비율을 맞춰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잘 되는 성공 사례도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하다가 뭐 1년, 2년 있다가 아니면 뭐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로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에이전시가 누가 좋다라는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에이전시를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작가의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에이전시에게 주는 서로 에이전시와 계약을 했을 때 기간을 충분히 갖고 가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영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하더라도 1, 2년 사이에 에이전시와의 계약을 맺고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영업을 했을 때 과연 1년 내에 2년 내에 바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건 그분들의 능력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어떤 생태계를 먼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에이전시가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새롭게 라이센시한테 다가섰을 때 라이센시들의 입장에서 바로 계약하는 경우 간혹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유는 그분들이 지금 계약을 하고 진행 중인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새로운 캐릭터를 물색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뭐 로열티를 지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새로 나왔다고 계속 늘릴 수도 있겠죠. 그 라이센시 하시는 분들이 제조 기업의 유통사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판매처에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년도에 예서 매출이 100억이었다 하는 기업이 갑자기 10개 캐릭터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활용을 했다라면 갑자기 12개, 13개로 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시간적인 준비는 바로 해야 되고요. 그게 뭐 한 달 만에 뭐 가시적인 효과 얻기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길게 놓고 차라리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시다 보면은 독점권을 많이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조사를 해보시면은 그 해외 라이센시에 특화되어 있는 에이전시도 있고 또 국내에 특화되어 있는 에이전시도 있고 해외라 하더라도 중국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에이전시나 아니면 뭐 북미나 아니면 동남아 쪽에 집중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에이전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독점권이란 거는 에이전시한테 너는 뭐 사업 계획서를 받는다? 그건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어보세요. 어느 쪽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물어보고
솔직하게 솔직담백하게, 그러면 해외 쪽에는 이분들이나 다른 분께 맡기고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물어보고, 아 내가 할 테니 좀 달라 그러면은 저는 그냥 우선 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은 어떤 해외 전시회나 그런 그 세일즈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에 대부분 에이전시 분들이 다 참석을 하시거든요. 예. 거꾸로 항상 입장 바꿔 생각하라는 게, 캐릭터 작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영업을 한다. 그럼 그 에이전시부터 더 잘할 수 있다면 에이전시를 둘 필요가 없죠. 예. 나보다 그래도 이분들이 하는 게 낫기 때문에 맡기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사람을 써서 급여를 주고 일을 맡기는 게 아닌데, 그 비용보다는 에이전시한테 주는 그 비용이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저 에이전시는 내 캐릭터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내 거 잘 안 해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은 사실은 그냥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게 좋으면 그 에이전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보다 경쟁력이 높으면은 나의 캐릭터를 집중해서 공략을 하겠죠. 그거는 철저하게 어떤 시장의 논리에 의한 거고, 나도 그만큼 다른 캐릭터들보다 월등하게 할 수 있게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많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는 작가분들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번 그려놨던 거 누군가 와서 내 걸 바로 라이센싱 하자라고 하고 기대한다는 거는 그랬던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좀 그랬던 성공 사례가 있고.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그 사람하고 그러면 그 사람보다 지금 내가 낫냐, 훨씬 더 월등하냐, 그게 사실은 답이거든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월등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캐릭터들보다 월등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나의 생각과 실제 나의 실력, 내 주변의 어떤 전문가적인 생각의 눈의 관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대중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딱 보고 이거 좋아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에 내가 맞춰서 그들의 호응을 얻고 있느냐, 그건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만약에 선택을 하시고 맡기신다면은 5년 정도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계속 교감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많은 좋은 그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들 중에서 잘 되고 있는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께 전 도움이 되려고 봅니다. 또 하나 신뢰의 문제인데, 하다 보면 우연찮게 에이전시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그 캐릭터 작가분한테 직접 계약 문의하고 너와 직접 계약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간혹 발생돼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한 거지라고 해서 덥석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에이전시한테는 뭐 통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통보를 아예 안 하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됩니다. 거꾸로 에이전시 하시는 분이 여러분한테 어떤 예서 뭐 계약금 10,000불을 받았는데 그거를 5,000불만 받았다라든지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한 저 어떤 나라에 가서 계약을 하고 나서 그거를 나한테 안 알려줬더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신뢰가 깨지겠죠. 그게 결국은 계약 해지나 뭐 기타 어떤 서로의 어떤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도
비출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넘기시라는 거죠. 저라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그게 신뢰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리포터를 뭐 이야기를 듣는 내 거에 대해 진행된 사항, 한 달에 가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뭐 1년 내에는 받아봐야 매일 똑같은 이야기, 그냥 어디 나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분들 어떤 거 뭐 해외가 아니면 뭐 국내 어떤 뭐 전시회 같은데 참석하신다라면은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서 돕는, 그래서 뭐 어떤 캐릭터 페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같이 현장에 참석해서 뭐 이벤트를 해준다든지, 작가의 어떤 캐릭터 소개를 직접 같이 해주신다든지, 이런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냥 수동적으로 에이전시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기대감은 오히려 어렵고, 그리고 에이전시 때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하던 대로만 해야지, 이것조차도 사실은 여러분도 스스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가 열심히 캐릭터 하다 보니까 성공했다, 누군가 와서 나에게 이런 사업화를 할 수 있게끔 제안이 들어왔다. 수많은 캐릭터 작가 중에서 이런 성공 사례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몇 개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로또와 다르지 않습니다. 네이버 웹툰도 수만 명의 작가분들이 신청을 하지만 거기에 실적으로 나온 사람은 200~300명 수준이죠. 그러면 그거를 확률로 봤을 때 0.1%가 안 됩니다. 1%가 채 안 됩니다. 0.1%. 1000명 중에 1명 프로. 난 1000명이 쭉 줄을 섰을 때 거기서 1등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영상을 들춰보면은 내 캐릭터를 좀 더 경쟁력 있게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채널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실 때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나는 뭐 일정 기간 이런 비율로 맞춰야 돼, 무슨 어떻게 해야 돼, 뭐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지만 계약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된 분들이 몇 분인지 정말 들춰보세요. 자기 호주머니가 넉넉해졌는지. 예. 그냥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전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에이전시를 저는 뭐 그쪽을 두둔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시 중에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그만큼 정보를 좀 더 상담을 좀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거꾸로 여러분이 제 캐릭터를 맡아서 좀 해주세요 해도 에이전시 입장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영업하기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속상하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게 뭔지, 뭘 보강하면 될 것 같은지를 그냥 들으세요. 설명하러 하지 마시고 듣고,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에이전시를 만나거나 어떤 여행 갈 때 그 부분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보강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또 부족하다? 또 보강. 그게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라이센싱을 하기 전까지는 또 여러 가지 다른 겸업도 하시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일러스트라든지 기타 또 뭐 동화라든지 사파라든지 뭐 이런 작업하시면서 내 캐릭터 멈춰두시지 마시고요. 내가 어차피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 캐릭터가 중학생도 돼야 되고 고등학교 되고 계속 성장하면서 또 얼굴도 아주 변할 수 있어요. 꼭 한 가지 모습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더 혼자인 것보다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집단으로 있는 게 좋고, 그 중에서 정말로 꾸준하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많이 낳으세요, 캐릭터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에서 보지 말고, 그래 놓고 항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획이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있지 않으면 그 기획은 사실은 하나마나 그냥 작품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의 그냥 세계관을 그냥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뭐 전시를 하거나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캐릭터 라이센싱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에 한 5년 정도 계약 기간을 가지고 꾸준히 갈 수 있게끔 믿고 진행을 하십사.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면은 그래야 봐도 아무리 빨라야 1년 내년 요맘때 내후년에 결실을 보게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실행하세요. 국내 저희 캐릭터 부분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10개가 넘는, 그래도 업계에서 알만한 많은 그 에이전시 분들이 계시고 기업들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그쪽 시장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정보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끝.